광양항이 수입 농산물 수입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연간 3만 TU의 신규 물동량 창출이 예상됩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여수 제주 간 카페리 취항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여수 엑스포 크루즈보드의 접안 시설 공사가 장마의 영향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4년 전 지역별 거점병원에 격리 외래 진료실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비상 상황에서 일선병원에 진료실 운영을 통보하지 않아 허술한 행정을 드러냈습니다. 광양항 배우단지와 율촌 일산단에 4개 기업이 새로 입주합니다.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마 전선이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 장마 전선이 상륙하면서 오후 들어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비의 양은 모레까지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에서는 많게는 120mm가 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내륙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과 평택항만 지정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항에 광양항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수입항으로 지정되면 연간 3만 TU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돼 자립항만 구축의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을 통해 한 해 수입되는 양곡은 4만여 톤. 하지만 WTO 협정 품목인 참깨와 고추, 양파 등 채소 특장류는 광양으로 수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농산물 수입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간 32만여 톤의 채소 특장류는 부산항과 평택항을 통해서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 수입에서 홀대를 받아온 광양항이 수입농산물 수입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정부의 농산물 수입을 담당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재 광양 지정과 입찰 공고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광양을 통한 농산물 수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양항이 7월부터 아마 지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 선사라든지 그에 관련되는 물류회사라든지 찾아다니면서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물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양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2개 호남권 비축 기지를 이용하면 부산항이나 평택항에 비해 물류비를 5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 물량이 연간 3만 TU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17년 자립항만인 연간 300만 TU 달성을 목표로 하는 광양. 농산물 수입항 지정이 신규 물동량 창출은 물론 배구단지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여수 제주 간 카페리 취항이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카페리 취항을 위한 여수 엑스포 크루즈부두의 접안시설 공사가 장마 등의 영향 때문에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여수 제주 항로 카페리의 취항 역시 한 달 정도 지연된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항로 여객선사에는 지난달 여수 제주 내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 조건부 면허가 발급됐으며 1만 5천 톤급 카페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가 4년 전 전국의 지역별 거점 병원에 격리 외래 진료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일부 거점 병원은 해당 진료실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격리 외래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여수의 한 종합병원. 이 병원엔 평소 자체 시설로 쓰이다 메르스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리 외래 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2011년 병원마다 국비 8천만 원을 지원해 만든 시설로 전남엔 5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40일이 넘도록 격리 외래 진료실을 평소처럼 건강검진시설로 사용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라남도에서 공문과 같은 별다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운영해왔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질병 관리 본부에서 뭐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전라남도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병원을 포함한 도내 6개 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격리 외래 진료실이 실제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거점병원이란 이름으로 홍보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이달 초 이낙연 지사와 병원장들의 대책회의 이후 일부 병원에선 스스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도 차원에서의 지시는 하지 못했다며 보건행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이 메르스 비상에 걸리고 전남 보성 확진자가 여수를 다녀가는 등 불안이 계속됐지만 전남도의 허술한 행정으로 잘 갖춰진 격리 진료실을 방치한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시가 메르스 격리 대상자 66명에 대해 전원 격리를 해제했습니다. 순천시는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택격리자 20명과 간접 접촉한 46명에 대해 체온 측정과 건강 상태를 관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전원 격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24시간 상황실과 선별진료소 4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비상연락과 방역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와 율촌 일산단에 4개 기업이 입주합니다. 광양경제청은 제일로직스와 광양항 배후단지에 20억 원을 투자해 16,000여 제곱미터의 물류 창고를 건립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4개 기업과 125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청은 이번 투자 협약으로 117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맞춤형 행정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그래서 농민들 뜻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 돈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농민들은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양파와 고추, 가을 배추, 겨울 배추와 대파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 가격 안정 기금을 만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기금으로 메워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매년 500억씩 모두 5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입니다. 중앙정부하고 관계해서 이 수급 대책이 아닌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주도가 매년 30억씩 기금을 모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영농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전남에서 선례로 삼기엔 어렵습니다. 전국 농업 생산량 20%를 차지하는 전남에서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면 WTO 협정상 허용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농산물 수급 안정은 국가의 사무라며 전남의 조례 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FTA를 각 나라마다 체결하면서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한 무역이득금을 분명히 지자체에다 내려주면은 충분히 지자체에서 그놈을 가지고 농어민들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500억 기금을 낮추는 것을 중심으로 농민들과 전라남도의 의견 조율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적인 조례안에 농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대한항공이 여수공항 운항 편수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가 오늘 여수시청을 방문해 다음 달부터 여수공항 운항 편수를 현재의 출발 4편, 도착 4편에서 각각 2편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추진하는 등 지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상공회의소는 국토교통부 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가 책 읽는 문화 조성과 심리적 힐링을 위해 순천만정원, 중국정원과 태국정원에 각각 한 대씩 작은 도서관 책수레를 운영합니다. 순천만정원 책수레에는 순천시 추천도서와 시집, 어린이 도서 등 100여 권이 비치돼 그늘막 벤치나 선베드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세관은 관스의 국경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정보 교류와 협조 체제를 강화해 부두를 통한 각종 안전 위해 물품의 반입 차단은 물론 일반 화물의 밀 수출입 방지와 효율적 항만 감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공사 측은 다음 달 초 개막하는 제28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안전 지원과 함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정부 3.0 시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중마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51명의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정 공감 토크를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 열리는 시정 공감 토크에서는 효과적인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포스코 1% 나눔재단 지원으로 특수보육 및 치료재활 교육 서비스 전문기관인 공립 전남 순천 우석 어린이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기구를 지원했습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지난 2013년 급여의 1%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하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후원자 2만 9천여 명, 기부금 86억 원을 달성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가족 단위 동호인들이 여수 지역 7개 섬의 문화를 체험하고 홍보하는 365 아일랜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탐방객들이 팀별로 지정된 섬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찍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등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적극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순천 지역 사무실을 완전 개방하고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민원 상담에서 각종 정보 제공까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동네 앞 신호등 설치와 집 주변 소음 문제, 군대 간 자녀의 부조림 문제 등 사안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장모상해 조의금 2천만 원을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